자, 그런데 이런 확률 변수를 왜 배우냐면 확률 분포를 우리가 계산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확률 분포는 내가 나오는 모든 가능성, 그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표시해서 그게 몇 개씩 있는지를 다 대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선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 분포가 있는데 다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일량 분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이항 분포, 이런 분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지녔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분포가 형성이 되니까 그게 뭔지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계산이 돼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산하는 걸 막 배운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이미 통계학자들이 이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배운다는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 T분포, 분산 분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 가지 통계 분석 기법들을 배울 텐데 그 통계 분석 기법들은 전부 다 T분포를 가정합니다. 즉 연속적인 값을 우리가 연구할 때 써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카이자슨 분포라든가 F분포, 분산 분석 이럴 때는 F분포를 쓴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각각의 분석들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분포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도 확률이죠. 확률이니까 당연히 값이 0이면 안 되고요. 1을 넘어가서도 안 되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존재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되죠. 확률은. 똑같아요. 우리 계속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런 확률 분포는 표본의 분포가 아니고 왜 중요하냐면 표본의 분포가 아니고 뭐예요? 모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확률 분포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뭘 추구한다 그랬죠? 표본이 아니고 모집단을 추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집단이 이런 확률 분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통계책들을 이렇게 사보면 통계책 제일 뒤에 확률 분포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안 이용하죠. 뭘 이용해요? 오늘은 우리가 엑셀을 이용할 거고 나중에는 SPSS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공부할 때는 20, 30년 전이죠. 그때는 뭘 했냐? 맨날 통계책 들고 다녔어요. 안 들고 다니면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해야 돼. 미분, 적분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하고 책에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갖다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거를 다 엑셀을 이용해서 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따가 실습할 때는 엑셀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편하게. 자, 먼저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확률 분포가 있는 게 있고 확률 분포가 아닌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확률 분포의 기본 가정은 뭐예요? 확률 값은 전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다 더하면 1이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 0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게 확률 값이에요. 확률. P라는 게 확률이죠. 확률이 어떻게 돼요? X가 1일 경우에 그 값이 0.1%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10%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더했더니 어떻게 돼요? 1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확률 값이 0인 게 없고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고 다 더했더니 1이죠? 얘는 확률 분포가 맞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요. 다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1이 넘어가죠? 그래서 얘는 확률 분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요. 뭐가 문제죠? 다 더하면은 1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확률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죠. 확률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오죠?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개수인데 개수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되는데 마이너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가 아닙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마지막 거는 다 더했더니 1인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네요.
안 되는데요? 가 아니고요. 확률은 얘가 확률이고요. 얘는 변수 이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영하 0도, 영하 15도일 확률 할 때 영하 15도라는 게 X값이에요. 그게 확률 변수라는 거죠. 온도라는 확률 변수, 온도라는 변수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확률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가 영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하, 마이너스. 그런 것처럼 이 X값은 확률이 아니에요. 얘는. 알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X는 확률이 아니에요. 얘는 변수예요. 그리고 얘가 확률이고요. 얘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1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의미입니다. 잘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뭐고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우고 각각의 종류를 조금 이따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동전을 2개 던질 때 동전의 앞면수, 이게 확률 변수, 내가 관심 있는 값이에요. 나는 동전의 앞면이 관심 있어요. 그러면 동전을 다 던졌을 때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건들이 나오죠. 자, 이거 힘들다. 앞으로 이거 쓰지 말자. 이거 쓰지 말고 우리는 앞면수라고 했으니까 앞면수가 없으면 0, 있으면 1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자 해서 나온 게 요거죠. 따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TF 샀다 안 샀다 이거 너무 귀찮아. 그냥 0, 1로 하자. 이렇게 정해서 숫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확률 변수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몇 개가 있는지를 세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 앞면이 하나도 없는 거는 전체 4가지 종류 중에 한 번 나오더라. 자, 앞면이 한 번 나올 때는 2가지가 있다. 그래서 TF, FT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몇 개 나오는지 개수만 세자.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앞면이 2개 나온 건 딱 한 번 있더라.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게 확률 값이죠. 확률 값은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개수들, 숫자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확률의 개념이죠. 이거예요. 끝!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편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계산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결석일수를 조사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 기술통계학에서 배운 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n분의 1. 그죠? 이렇게. 모든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0.9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00명이 있는데 100명 모두 골고루 결석일수를 나누면 한 명당 보통 한 번 정도 결석하더라. 0.98에. 평균의 의미는 그렇다고 그랬죠? 다 더했을 때 n분의 1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평균이.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3명이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35,000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우리 n분의 1을 하자. 야, 네가 많이 먹었으니까 네가 2만 원 내. 이러면 이제 친구 사이가 흐트러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많이 먹었던 내가 많이 먹었던 상관없이 전체 35,000원을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자. 이게 평균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어떤 사람은 한 번 결석하고 어떤 사람은 3번 결석하고 했는데 골고루 나누면 100명이 평균 몇 번? 한 번 정도씩은 다 결석을 하더라. 이게 평균의 의미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평균 0.98회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한 번 정도는 다 결석하는구나. 물론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분포표로 정리했어요. 도수 분포표 우리 배웠죠? 도수 세가지고 개수 세가지고 옆에 퍼센티지 나눠준 거. 이게 확률 분포표예요. 바뀐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똑같아요. 지금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도수 분포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도수 분포표라고 안 하고 확률 분포표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였죠. 간단한 겁니다. 확률 분포표는 도수 분포표예요. 그걸 연장한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수 분포표에 퍼센테이지를 확률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붙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통계수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 1회 결석할 확률은 그럼 전체 몇 명이 있느냐? 전체 100명 중에 아까 전에 한 번 결석한 사람은 몇 명 있었어요?
35명 있었으니까 35%. 아, 요게 확률로 우리가 쓸 수 있구나.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x가 1. 아, 우리가 아까 전에 x 확률 변수를 결석일수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결석일수가 하나구나. 이렇게 그냥 숫자로만 바꿔준 겁니다. 이게 확률 변수고 확률 분포고요. 얘가 확률 변수, 얘가 확률 분포.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뭐 더하다 빼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뭐 우리 뭐 수학 덧셈 뺄셈 하면 다 할 수 아닐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